주유소에 가면 10원, 20원에 울고 웃고 보너스 카드를 주유하실 금액을 한정 수입부에 넣고 할인받는 제휴카드를 꼭꼭 챙기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차량의 연료캡을 열고 심지어 가짜 휘발유가 판치는 시대. 이렇게 주유소 습격 사건은 계속되는데요. 기름값에는 민감하면서 정작 기름이 새어나가는 교통정체엔 둔감합니다.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시간까지 합치면 도로 위에서 얼마나 낭비하고 있을까요? 교통정체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걸까요? 아침 8시, 여느 직장인들과 다름없는 출근 시간. 자동차로 향하는 장기태 씨는 전투에 임하는 전사같이 비장한데요. 장기태 씨의 출근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막힐까? 지각을 하진 않을까?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노은동 월드컵 경기장 부근에서 카이스트까지 대전시에서 교통체증이 심한 곳 중 하나인데요. 흔히 교통혼잡을 교통량 증가로 인해 교통 시스템의 운영이 한계에 달한 상태라고 합니다. 정말 조금 가다 멈추고 또 조금 가다 멈추고 무슨 머피의 법칙인지 이제 좀 달리나 싶으면 신호에 딱 걸리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으면 4시간만 멈춘 것 같죠. 출퇴근할 때 이제 이 길로 가게 되면 항상 복잡하니까 되도록이면 그거를 피해서 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정체를 만나게 되면 너무 불편하고 이제 차들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죠. 아침에부터 좀 스트레스를 받고 시작하는 게 그렇게 기분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특히 교차로 같은데 꽉 막혀 있으면 답답하고. 인구가 집중한 도시는 늘어나는 차량으로 몸살을 앓죠. 대전만 해도 도로에서 지체 시간을 시간 가치로 환산한 금액은 1조가 넘을 정도로 상당한데요. 여기에 환경오염이나 에너지 소비까지 더하면 그 낭비는 어마어마하겠죠. 또한 수년간 도로가 늘어나도 급속히 증가하는 차량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교통 정체가 일어나는 직접적인 원인이죠. 교통 정체 수준은 타 광역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매년 해마다 한 12,000대에서 3,000대 정도 차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소통 수준은 갈수록 나빠지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로를 갖다가 운영을 하느냐, 이것은 저희 ITS에서 하는 일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통행 차량 수를 측정해 정보를 모으죠. 바닥에 설치된 센서로 차를 인식하는 루프 검지기. 노변 기지국에 정보를 보내는 하이패스. CCTV와 닮아 운전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영상 수집 장치인 차량 검지기까지. 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데요. 하지만 예산 때문에 도시의 ITS는 부족합니다.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의 정보는 얻을 수 없고, 또 날씨로 인해 교통수집 장치가 고장나기도 하니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있죠. 그래서 시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느낍니다. 도로 체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중리동만 얘기를 하는데 신호 자체가 거기는 이제 뭐 신탄 쪽에서 오는 경우나 이렇게 넘어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신호가 노란불일 때도 굉장히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신호 자체가 이용 부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종종 사고 나는 것도 봤거든요. 차가 많이 오는 쪽 걸 길게 주는 걸로 이런 그 연계 체계를 연계 신호를 해서 해준다고 이 공사를 언젠가 한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은 뭐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때도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어요. 네. 똑같아. 네. 대신에 이제 이제 많이 밀릴 때는 이제 경찰관들이 나와서 수신호로 길게 주고 이런 건 있어도 이 신호등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건 느끼지를 못하겠더라고. 차가 쌩쌩 달리는 위험한 도로에선 교통경찰관들을 보면 가슴이 조마조마한데요. 안타깝게도 공무 중 부상을 입거나 순직하는 경찰들이 많습니다. 지구촌에는 매일 첨단 기술들이 선보이는데 정작 필요한 교통 분야는 왜 제자리 걸음인지. 그 도로 인프라보다 이제 교통 수요가 많은 상태를 이제 그 과포화 상태라고 하는데, 그 과포화 상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링크별, 그러니까 도로에 해당하는 한 구간이라고 하면 그 구간에서 정체를 해소한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교통이 정체가 발생하는 출퇴근 시간에 보시면은 교통경찰분들이 많은 수신호로 해결하는데, 그 부분의 경우가 도로 하나에서의 정체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그 해소가 다른 네트워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차선에 대기하는 차량이 많아지면 교차로에서 교통 정체가 발생하죠. 이로 인해 모든 방향에서 차가 막힙니다. 나아가 한 장소가 막히면 도미노처럼 전체 교통에 영향을 미치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정량적인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는 도심 정체를 해소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개발했었던 대기행렬 증가 균등화 방법의 경우는 네트워크 단위에서 각각의 교통 이제 링크와 그리고 그 해당하는 방향, 좌회전이 있고 직진이 있고 우회전이 있는데 그쪽에서 유입량과 유출량을 상대적으로 넓게 이제 균등화 시킴으로써 전체 네트워크 상에서의 정체를 해소시키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차가 많아 붉은 원이 된 3번 교차로에 녹색 신호를 길게 주고 다음 2번, 1번 교차로는 덜 주면 정체 정도가 고루 비슷해집니다. 구간별 교통량을 반영한 연동 신호인데요. 최대한 정체 없는 모습으로 비슷해져야겠죠? 이를 위해 특정 차선에 길게 대기하는 차량을 다른 차선에 고루 분산시키는 게 필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대기 행렬 증가 균등화 방법입니다. 가령 본래는 한 차선만 좌회전이 가능한 구간을 막히는 시간대에는 여러 차선을 쓰게 하는 거죠. 보다 빨리 갈 수 있겠죠? 기존의 그 교통 신호, 교차로 제어 방식은 이렇게 독립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량이 오는 부분에 가장 많이 녹색 신호를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적색 신호를 주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그 독립교차로에만 국한되게 되다 보면 전체적인 이제 네트워크 차원의 정체가 더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연구하게 된 그 주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교차로 상에서 그 서로 연동을 하게 되고 또는 그 교차로 상의 균형을 맞추게 되면서 네트워크 상의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연구 주제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방식은 이제 한 교차로에서 진출되는 그 진출 교통량이 결과적으로 그 다음 교차로에 진입 교통량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균형을 맞추게 되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여러 교차로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전체 시스템에 전체 교통 체계에 최적된 어떤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냈고 다 만들긴 어려우니까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들도 사실은 교통신호 최적화의 열쇠를 쥔 카이스트 연구진. 네트워크 퍼포먼스 정보가 돈인 시대. 여기 교통량이 확실히 많거든요. 네. 빅데이터를 잘 활용한 눈치 있는 신호 체계가 기대됩니다. 뭐 기존의 인프라를 새롭게 대대적으로 건설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기법 그리고 또는 신호 운영 개선, 신호 시간 조절만으로도 그 시민들이 겪는 통행자들이 겪는 불편을 대폭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과학로에서 그 시범적으로 그 추정한 바에 의하면 약 연간 10억 원 정도의 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 지금 겪고 있는 통행 시간에 한 30-40% 감소된 차원에서 통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게임 이론 중 존 내쉬가 개발한 내쉬 균형. 상대의 전략을 예상하면 자기도 유리한 전략을 선택해 균형을 이룬다는 건데요. 반대로 예측 불가능하면 모두 실패할 수 있죠. 교통도 비슷하지 않나요? 운전자의 이기심이 전체 교통을 마비시키는데 결국 본인도 그리 빨리 가진 못하죠. 집으로 가는 험난한 길이 경쾌해지는 날을 꿈꾸며 제2부에선 카이스트의 교통신호 최적화 방법을 본격적으로 소개합니다. 더불어 차끼리 통신하는 미래 인공지능형 시스템까지 대전을 시원하게 달려볼까요?